자, 이번 강의는 이제 벡터의 미분 연산자로 가봅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을 뒤집은 형태로 이렇게 쓰고요. 얘를 델 또는 나블라라고 이렇게 읽죠. 그래서 이건 미분 연산자예요. 연산을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의했는데, 자, 이거는 라운드라고 있고요. 라운드 x, i. 그래서 이 녀석도 ijk가 있는 거 보니까 이 연산자 자체도 사실 벡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x에 관해서 우리가 편미분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x만 우리가 미분 변수로 보고요. 미분을 하려고 하는 변수로 보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해서 미분하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우리가 y를 x에 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dy dx 또는 뭐 dx분의 dy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요. dy dx 요거죠. 이것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x의 증가량 증분이라고 하고 y의 증가량 증분을 델타 x분의 델타 y 이 녀석을 거의 0으로 보내버린 거죠. 우리가 미분 정의에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것을 한 것이 아주 미소한 그런 변화율을 우리가 뜻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 녀석을 특별히 라운드 x 이렇게 한다는 것은 x에 관해서 x로만 우리가 변수를 미분을 x로만 하겠다 그 얘기죠. 여기도 y로만 하겠다 그 얘기고 아무튼 이런 연산자를 우리가 델 또는 나블라 이렇게 부르죠. 이 녀석 이름이 그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건 이제 미분 연산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결국 우리가 미분을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미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기울기. 그래서 한자어는 경도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경도. 그래서 미분 뭐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상수를 우리가 미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수를 미분한다 그러면 y''은 0이 됐죠. 우리가 미분한다는 걸 또 이렇게 간단히 y' 이렇게 나타내고 또 x의 n제곱을 미분한다 그럼 뭡니까? 이 녀석은 n이 앞으로 점프하고 그쵸? x의 n-1제곱 이렇게 지수에서 하나 줄이죠? 이렇게 미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녀석 미분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은 y''은 이제 12, 이 녀석 점프해서 그쵸? 12x의 세제곱 자, 이거 미분하면 2가 점프하죠? 4x의 1제곱 그리고 이 녀석 5가 되지 1차항은 그리고 상수항은 0이 됐죠. 이렇게 미분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미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ddx 이 녀석을 x에 관해서 미분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가 점프해서 4x의 세제곱 2가 점프하면 4x 그렇죠? 1제곱이니까 그리고 상수항은 사라져 버리죠.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 녀석 이제 라운드 x 이 녀석은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죠. x를 변수로 보고 x만을 변수로 보고 여러 가지 문자가 있더라도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상수 취급을 해서 그렇죠? 2가 앞으로 점프하니까 2y 세제곱 z의 이제 x의 1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x에 관해서 편미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 이걸 그냥 우리가 보통 미분한다 그러면 합성함수 미분법 써서 좀 복잡해요. 오히려 이렇게 편미분한다는 것은 이걸 x에 관해서만 미분하니까 나머지를 상수 취급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 녀석을 우리가 x에 관해서 편미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역시 각각의 이렇게 미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x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3x 제곱이 되고요. 요거를 x만 우리가 변수로 보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하니까 0이 돼버린다. 그 얘기죠. 이 녀석은 y는 0 취급하고 그렇죠? 요 녀석도 우리가 x에 편미분하면 0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얘만 남는다. 그 얘기지. 그리고 마찬가지 이 녀석을 이제 y관에서 편미분한다. 뭡니까? 역시 이렇게 역시 분배되는 역할을 해주면서 얘 0이죠. 0. y만 우리가 변수 취급을 하니까 이 녀석 3y 제곱이 되고요. 얘도 0이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얘만 남겠다. 어렵지 않죠 이거. 자, 마찬가지 이 녀석을 역시 z로 편미분한다 그러면 이거 의미가 없죠. 0이 되고 얘만 우리가 미분해 주면 되니까 3x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 의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스칼라 함수의 기울기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기울기, 경도라고도 하고 또는 구배라고도 하죠. 구배. 우리가 공학 용어로 한자어로 구배라고 많이 쓰죠. 또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그레디언트라고 해요. 기울기, 그레디언트.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기울기를 구하는 값 앞에는 그레디언트 이렇게 쓰고요. 그 뒤에는 스칼라 함수가 와야 된다는 거지. 벡터가 아니라. 그레디언트 뭐다? 그러면 여기에는 스칼라가 온다는 거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그레디언트는 앞에서 배운 델 또는 나블라 요거에다가 뒤에는 스칼라 함수가 올 때 그걸 우리가 스칼라 함수의 기울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 스칼라 함수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V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뭐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전위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 함수예요. 전위는 스칼라야. 전개는 우리가 벡터고 전위는 스칼라입니다.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V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나블라 V 이렇게 쓰고요. 나블라가 뭐였습니까? 연산기호. 기억납니까? 요거죠, 요거. 그치? 라운드 X, I. 라운드 I, J. 라운드 Z, K. 그래서 이 녀석도 일종의 벡터고 여기에는 이제 V, 전위라고 한다면 얘가 스칼라다 그 얘기죠. 자, 이거 역시 각각을 이렇게 분배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 V가 사실상 얘랑 곱해진다라고 하는 형태로 기억하면 되고요.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위경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경도. 전위경도. 그리고 이 값 자체는 이제 얘가 스칼라지만 요거 전체적으로 이 녀석은 벡터가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V가 이쪽으로 분배가 되고요. 그치? V가 이쪽으로 분배가 되고 V가 이쪽으로 분배가 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녀석을 X에 관해서 우리가 미분한 녀석 그리고 I 붙이고요. V를 Y에 관해서 또 미분한 걸로 J를 붙이고 V를 Z에 관해서 미분한 걸로 K를 붙이면 된다 그 얘기지. 자, 예를 들어봐야 뭐 쉽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예를 한번 봅시다. 전위함수 V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딱 보니까 전위함수 역시 스칼라지. 그치? 요거일 때 이 점에서의 여기 델 V, 나블라 V를 한번 구해봐라. 전위 경도를 한번 구해봐라. 지금 그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나블라, 그렇죠? 나블라는 요거죠, 요거. 라운드 X, I. 기억합시다. 써가면서 라운드 I, J. 라운드 Z, K. 이렇게 되고요. 요 녀석에다가 이제 전위함수 스칼라라고 하는 거 자꾸 기억해가면서, 그치? 이렇게 주어질 때 바로 그게 기울기, 경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스칼라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치? 요 녀석을 이제 연산할 때 원칙적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준다 그 얘기죠. 그럴 때, 자, 보면 얘랑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X에 관해서 편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상수 다 취급을 하니까 요 녀석만 미분하면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얼마 나옵니까? 2가 나오죠. 그리고 요거 I는 남는 거야. 그치? I가 남아요. 그치? 플러스 끝.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또, 요 녀석하고 또 이렇게 미분을 해주면 Y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요거 없어지고 얘만 남죠. 그리고 이건 Y의 1차식이니까 바로 얘는 OZ 이것만 남는다. 이렇게 봐야지. 그치? 그래서 거기에 J가 붙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요 녀석과 또 요 녀석을 이렇게 분배해 주니까 얘는 Z에 관해서만 미분하니까 요거 상수 취급에서 사라져 버리고 요 녀석 Z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OI만 남게 되죠. 그치? 그래서 OI, K 이것이 바로 요 녀석이 바로 그레디언트 V를 우리가 구한 것이다. 이게 답이다 그 얘기지. 그런데 뭐 2,1,0에서라고 하면 X값이 2, Y값이 1, Z가 0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X 대입할 거 없고요. Y 여기다 1 대입하고 Z 여기다 0 대입하면 남는 것은 결국 2i 플러스 얘는 사라지고요. 여기가 OK 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얻어진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레디언트 V, 그레디언트 기울기 스칼라 함수라고 하는 거 포인트로 잡아서 기억을 해보고요. 자, 다음 이제 벡터의 발산과 회전으로 가면요. 먼저 벡터가 발산한다. 그걸 우리가 다이버전스 발산한다.
다이버전스 A 이렇게 쓰게 되고요. 다이버전스 A 벡터를 발산시킨다 그런 의미고 사실상 이 다이버전스 자체도 우리가 나블라 대를 쓰게 되는데요. 이 녀석도 벡터고 이 녀석도 벡터고 한 녀석을 사실상 dot 프로젝트를 해요. 바로 내적을 한다 그 얘기지.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내적을 하면 결과는 스칼라가 된다 그랬었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발산한다고 하는 것을 다이버전스 A 이렇게 쓰고요. 역시 그 우리가 미분 연산자 나블라 이 녀석을 갖다 쓰고 이 벡터 A야. 여기에서는 벡터예요. 아까 그레디언트에서는 이 녀석이 그레디언트 V 그러면 얘가 스칼라였고 그거의 기울기, 경도를 뜻했었고요. 다이버전스 A는 이 A는 이제 벡터야. 그래서 이 녀석하고 내적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가 스칼라가 나오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다이버전스 A 하면 이 나블라 도트 A를 기억해야 되고요. 나블라 아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그거에 이제 벡터 A라고 하는 녀석의 벡터를 우리가 dot 프로젝트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내적을 한다 그 얘기지. 그러면 내적은 뭡니까? 결과값이 반드시 스칼라가 나오게 돼 있죠. 벡터를 발산시키면 막 발산하는 거죠.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걸 계산해 보면 결국 스칼라 값이 나온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 두 녀석을 내적한다 그러면 앞에 공부했었죠. 바로 i는 i 성분끼리만 곱하고 j는 j 성분끼리만 곱하고 그쵸? 그 다음에 k는 k 성분끼리만 곱해서 더해주면 끝났었지. 이게 바로 우리가 내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한 값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얘네 둘이 곱한 값 이렇게 표현하고 또 얘네 둘이 곱한 값 이렇게 표현해주면 끝이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녀석만 이제 x에 관해서 미분 얘는 y에 관해서 얘는 z에 관해서 우리가 미분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자, 뭐 예를 들어 보는 게 더 좋겠죠. 자, 이 전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개는 벡터예요, 벡터. 그래서 여기 ijk가 있네. 자, 이렇게 만약에 어떤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벡터의 발산, 다이버전스 E를 구하라 그러면 구분해야 돼. 그레디언트 V는 얘는 스칼라였지만 다이버전스는 벡터의 발산이에요. 그렇죠? 벡터가 발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적을 시켜서 최종 결과값은 스칼라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다이버전스 E는 바로 나블라 도트 E라고 할 수 있고요. 나블라는 바로 요거잖아. 그쵸? 미분 연산자. 요 녀석에다가 바로 요 벡터를 내적을 시키겠다. 지금 그 얘기지. 그쵸? 이렇게 dot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내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i는 i끼리. 그쵸?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둘이 곱해서 끝. 그 다음에 요 녀석하고 j는 j 성분끼리 곱해서 끝. 또 얘랑 k는 k 성분끼리 곱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시 써보면요. 라운드 x 3x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라운드 y 2xy 제곱 이렇게 되고요. 라운드 z 또 x 제곱 yz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지. 그래서 이 녀석을 그쵸? 이 녀석을 이제 x에 관해서 미분해 주니까 최종적으로는 얼마입니까? 바로 얘는 6x가 됐죠. 미분해 주고 있어. 자, 이 녀석은 y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을 하니까 4x에 y의 1제곱이 되는 거죠. 그치? 끝. 그 다음 이 녀석을 z에 관해서 미분하는데 이건 1차식이잖아요. z의 1차항. 그러니까 그 개수인 x제곱 y 이렇게 되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 녀석은 ijk가 없잖아. 바로 얘는 스칼라가 된다 그 얘기죠. 벡터를 발산시키면 스칼라 값이 나오는구나. 자, 이것이 이제 벡터를 우리가 발산시켰던 거고요. 이번에는 자, 벡터를 회전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과값이 얘는 외적을 통해서 나와요. 외적을 하면 뭐였습니까? 그건 역시 벡터가 되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회전을 표현할 때 로테이션 A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는 컬 A 이렇게도 나타내요. 그리고 이걸 계산할 때는 뭐다? 바로 미분 연산자와 그 벡터를 외적한 거다. 크로스 프로덕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외적한 것이 바로 벡터를 회전한 거다. 그랬었죠. X 이런 모양을 좀 연상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벡터를 우리가 이 미분 연산자하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다는 것은 뭐 이거 뭔가 돌아가는 것 같잖아. X자가. 응, 그쵸? 응, 다트는 응? 이 내적은 하나의 어떤 스칼라 값이 나오고요. 얘는 회전하는 그런 개념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 녀석 바로 나블라 연산자 이제 알죠? 요거 그거에다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는 거예요. 외적을 하고 바로 A라고 하는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이거 뭡니까? 외적. 기억나죠? 우리가 두 벡터를 외적한다. 기억납니까? 바로 이렇게 쓰기로 했지. 바로 IJ, K 이렇게 쓰고요. 바로 여기 앞에서부터 I, J, K 성분을 이렇게 세 개를 나열해 주기로 했었죠. 기억나지? 전 시간에 했었죠. 그리고 그때 여기 뒤에 있는 부분 역시 I, J, K 성분을 각각 이쪽에다 하나씩 적어주고 한 번만 더 맨 앞에 있는 걸 이렇게 적어주자 그랬었죠. 기억나죠? 응? 그래서 이 녀석을 자 최종적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모 I 플러스 모 J 플러스 모 K 이런 형태가 최종적으로 나와야죠.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녀석 우리 I 성분을 이제 구할 때는 요 맨 앞에 I 요 녀석을 싹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자, 이 옆에 있는 이 두 개, 요 녀석을 갖다 쓰기로 했죠. 응? 그래서 얘랑 곱할 때는 더하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면 라운드 Y, AZ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랑 곱할 때는 빼는 거죠. 빼기 라운드 Z 그 다음에 AY 이렇게 되죠. 응? 그럼 끝이야. 그치? 그리고 이 녀석을 이제 지우고 재활용을 합시다. 지우고 이번에는 J 성분, 요 J 성분을 이제 구할 때에는 이 녀석을 싹 지우고, 그치? 이쪽 두 개 있는 요 두 개, 이 녀석을 가지고 얘랑 곱할 때는 더하고 얘랑 곱할 때는 빼기로 했죠. 그래서 얘랑 곱한 걸 써보면 라운드 Z, 그 다음에 AX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거 할 때는 빼기 라운드 X죠. 그리고 AZ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끝. 그 다음에 K 성분 구할 때에도 이 녀석을 이제 재활용. 자 지우개로 이 녀석을 이제 재활용해서요. 자 K를 구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녀석을 싹둑 무시하고 이쪽 왼쪽에 있는 두 개 쓰자고 그랬지.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할 때는 더하고 그래서 라운드 X AY 이렇게 되고요. 이 녀석 곱할 때는 빼자고 그랬죠. 빼기 라운드 Y AX 이렇게 됐죠. 그렇지 이거 외우는 거 아니지. 방법을 기억해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외적을 구한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역시 미리 써놓은 식과 동일한가 보면 그네 동일하죠. 여기 J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K도 그치? 동일하네. 그치? 이렇게 우리가 외적을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 얘기. 그래서 이번에는 스톡스의 정리로 들어가 보는데요. 자, 스톡스의 정리는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어떤 임의의 벡터, 임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벡터 그런 의미가 있죠. 임의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이든 그런 의미지. 어떤 벡터든 간에 우리가 접선 방향에 대해서 폐경로로 선적분한다. 이렇게 폐경로로 선적분한다. 그 얘기죠. 닫힌 경로로 이 선을 따라서 적분한 값은 그 벡터를 회전시켜서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로테이션 A가 생각나야죠. 벡터를 회전시켜서 만들어낸 법선 성분을 면적 적분한 것 같다. 아이고 어렵지 그치? 한번 이미지화 해봅시다. 자, 선적분을 우리가 한마디로 면적분으로 바꾸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식 자체로는 어떤 A라고 하는 벡터를 이렇게 선에 관해서 L이 우리가 선이잖아. 그치? 라인. DL. L에 관해서 우리가 선적분한 것은 오호 S, DS. 서피스 그래서 면적을 우리가 S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면에 관해서 로테이션 A. 회전시켜서 오호 면적분을 한 것과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좀 시각화를 한번 해보자고. 자, 이런 어떤 것이 있어요. 이 녀석을 자 이렇게 우리가 선적분 해봅시다. 그러면 각각을 이렇게 우리가 선을 따라서 적분한다.
이 길이를 우리가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그 녀석을 다 일일이 더하다 보니까 자, 이 녀석을 이렇게 선적분하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선적분하게 되면 둘이 뭡니까? 바로 충돌이 발생하죠. 즉 이 부분은 적분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적분하고 얘가 이렇게 적분하니까 얘는 또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렇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상쇄가 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의미가 없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 선적분한 것들을 다 더해버리면 이 내부에서의 이 적분한 값은 별 의미가 없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이 면을 회전한 전체적인 이 면적 적분 한 것과 같은 값을 갖게 될 거다 그 얘기죠. 이게 스톡스의 정리예요. 스톡스의 정리. 이 녀석 하나하나를 이렇게 선적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충돌이 발생하죠. 여기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여기 의미가 없어지고 상쇄돼 버려. 그렇죠? 이런 데서 서로 상쇄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 녀석은 최종적으로 이 녀석을 벡터 A를 회전시켜서 로테이션 시켜서 회전시켜서 샥 와이퍼로 이렇게 우리가 얘를 닦는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면적 적분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 뭐 이런 시계 정도가 맞냐 틀리냐 이런 것을 묻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요 시계 형태를 좀 기억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얘는 1차원, 얘는 2차원 적분 이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호를 이렇게 적분 기호를 2개 쓰기도 해요. 얘는 1차원, 얘는 2차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알겠지? 그래서 이 스톡스의 정리는 일단 우리가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꾼 거다. 그 얘기고 자, 이렇게 한번 다시 써봅시다. 뭡니까? 어떤 A 벡터라고 하는 것을 선에 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이 면적 적분이 되는데 DS가 되는데 그냥 A가 되는 건 아니죠. 뭔가 여기가 변화가 있어야지. 그래서 아까 그 그림 시각화 해야죠. 그림 시각화, 와이퍼로 이렇게 회전시켜서 그치? 그래서 로테이션 A를 우리가 A 벡터를 회전시킨 것을 면에 관해서 적분한 것과 같다. 이게 바로 스톡스의 정리예요. 알겠지? 이렇게 이걸 외워야 돼 이거 써가면서. 그래서 이제 적분을 한번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면요. 우리가 인테그랄 ds 그럼 뭡니까? 이건 적분 변수를 s라고 하고 s에 관해서 적분한 거고 사실 여기에 1이 생략돼 있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x를 미분하면 뭡니까? x를 미분하면 그치? 얘는 이 앞에 개수인 1이 돼버리지. 그러듯이 우리가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 있죠. 그래서 인테그랄 만약에 1dx를 한다. 인테그랄 좀 이쁘게 써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x가 되죠. 물론 이제 부정적분일 때는 적분 상수가 붙지만 역으로 우리가 연산했다 이렇게 봐야지.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인테그랄 ds는 s에 관해서 미분한 거니까 그냥 얘는 요것이 x가 됐으면 얘는 s가 돼야죠. s. 그리고 자, 이 녀석을 어떻게 또 우리가 이미지화 할 수 있냐면요. S를 우리가 쌓아놓은 거예요. 여기 DS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소한 면적을 뜻하죠. 델타 X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큰 면적을 뜻하고요. 그럴 때 이 미소한 면적을 계속 쌓아나가면 전체 면적이 나온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또 봅시다. 인테그랄 DL은 뭘까요? 그러면 인테그랄 DL은 미소한 L을 쌓아나간 거야. 그럼 L이 되겠지, L.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인테그랄 dv, 미소한 최적을 쌓아나간다. 뭡니까? v가 되겠죠, v. 그치?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 우리가, 이 적분 공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테그랄 x의 n제곱을 dx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얘는 미분의 역연산이었죠. 이거 뭐 아시겠지? 그래서 이 녀석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그치?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는 거고 자 그렇다면 x의 세제곱 dx는 뭡니까? 이거에 의하면 얘는 앞으로 점프해서 3 플러스 1분의 1에 그렇죠? 여기도 하나를 더해서 x의 4제곱 이렇게 되겠지? 원래는 여기 적분상수가 붙긴 해야 돼요. 그치?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정리해보면 얘는 4분의 1 x의 4제곱 알겠죠? 그 다음 이 녀석을 우리가 적분하라 그럼 뭡니까? 얘는 4x를 미분하면 4가 나오기 때문에 그쵸? 역연산 바로 4x가 될 거다. 그리고
이 4는 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스톡스의 정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자꾸 이미지화 해야 돼요. 어떤 벡터를 선에 관해서 적분한 것은, 그쵸? 이건 아주 순수하게 그냥 된 건데, 이 녀석은 면적으로 적분한 것과 같은데, 그냥 A가 오면 안 되겠지. 당연히 뭔가 좀 달라져야죠. 그치? 뭐야? 로테이션. 회전시켜서, 그치? 걔를 면에 관해서 적분한 것과 같다. 이게 바로 스톡스 정리다. 얘기지. 자, 그 다음, 이제, 발산 정리로 갑니다. 발산 정리. 발산 정리는, 자, 역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임의의 최적에서 발산되는 총 벡터량은 그 최적을 둘러싸고 있는 폐공면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총 벡터량과 같다. 조금 어렵죠.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좀 보다 보면 느낌이 오는데요. 자, 먼저 한번 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자, 스톡스의 정리는 뭐였습니까? 바로 어떤 녀석을 선에 관해서 적분한 것은 그 녀석을 로테이션 해가지고 회전시켜서 면에 관해서 적분한 것과 같다. 그 얘기였지. 근데 이 녀석은 자, 이거부터 먼저 보면 얘는 선적분을 뭘로 바꿨습니까? 사실상 요거 ds 면적에 관한 적분으로 바꿨다면 이 발산 정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면적에 관한 적분을 최적 적분으로 바꾸는 공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네. 여기 식을 보면 인테그랄 A 벡터를 면에 관해서 순수하게 적분한 거네. 그쵸? 그러면 그 녀석을 최적이죠. V. 최적에 관해서 적분한 것과 같은데 당연히 얘도 똑같으면 안 되지. 대신 여기에 발산, 다이버전스가 붙는다는 거죠. 다이버전스 A가 붙는다. 이 식이 바로 발산 정리예요. 면적 적분은 우리가 최적 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 녀석을 발산시킨 다이버전스 A에 우리가 최적 적분으로 이 녀석을 바꿀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이 녀석도 한번 이미지화 해봅시다. 이미지화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의 것들이 이렇게 면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벡터량을 우리가 이 녀석을 하나로 이렇게 합쳐버리면 하나로 이 녀석들을 우리가 쌓아나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또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사실은 중첩이 되죠. 이 녀석들이 사실상 상쇄돼 버리지. 각각 모든 면에서 이렇게 나가는 벡터량을 우리가 하나로 합쳐버리면 얘들은 또 뭡니까? 얘하고 또 이렇게 중첩이 되겠죠. 서로. 그러면서 이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샥 합쳐지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이 중첩되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요. 이 전체의 최적, 그치? 부피에서 발산되는 벡터량을 계산한 것과 같다 그 얘기지.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면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벡터량을 총 이렇게 합산, 적분을 해보면 여기 상쇄되는 건 빼고요. 전체적으로 이 벡터에서 나가는 발산되는 그런 최적 적분, 최적에서 발산되는 총 벡터량과 같다. 그런 의미란 얘기지. 그래서 어떤 벡터를 면에 관해서 우리가 적분한 값은 바로 그 녀석을 발산시킨 거죠. 발산시킨 A의 최적 적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발산의 정리다. 그 얘기죠. 자, 이걸 여러분들 이미지화 해야 돼요. 그런 뒤에 이 식을 좀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뭔가 앞에 스톡스 정리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그치? 그리고 이 녀석은 결국 우리가 부피 3차원 적분이기 때문에 식으로는 이렇게 얘를 3번 중첩해서 인테그랄 기호를 쓰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것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자, 방금 했던 선적분을 우리가 면적분으로 바꾸는 거 뭐였습니까? 바로 선을 A 벡터를 순수하게 선적분한 것은 그 녀석을 면적적분한 것과 같지만 회전시켜야 돼. 면을 이렇게 회전 닦아내야 돼. 와이퍼로. 로테이션 A를 우리가 면적적분한 것과 같다라고 한 것이 바로 스톡스의 정리였고, 그치? 이번에는 면적적분을 최적적분으로 바꾼 게 있었죠. 순수하게 그쵸? A를 ds 한 거지. 그치? 인테그랄 A를 ds 한 것은 그 녀석을, 즉 면적을 부피에 관해서 적분한 것과 같은데 아까 그림 기억나죠? 발산하고 있었지. 그치? 여기에서 큰 이런 입체에서 얘가
면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산하는 다이버전스 A의 최적 적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발산의 정리였죠. 그래서 자, 선적분 L, 그 다음에 면적은 뭡니까? S, 그리고 최적은 V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선을 면으로 바꾼 것이 바로 스톡스의 정리였고요. 또 면적을 최적 적분으로 바꾼 것이 발산 정리였는데, 오, 뭐 뭡니까? 여기 S로 바꾼 것이 스톡스의 정리, V, 발산, V, 발, 그쵸? 그리고 여기 S와 V 연관 지어보면 오호, 스톡스 정리, V, 발산 정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헷갈리면 안 돼, 그쵸? 그리고 스발이기도 하고, 그치? 스톡스의 정리, 발산 정리, 그쵸? S, V 이렇게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여기 S, V를 따서 발산 정리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그렇죠? S, 스톡스의 정리, V, 발이잖아. 발산 정리 이렇게 기억하고 의미를 이미지화해서 자꾸 로테이션 시켜야 되고 얘는 발산시켜야 돼요. 입체에서 막 뭐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지. 그치?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중미분으로 갑니다. 이중미분은 우리가 라플라시안이라고 하고, 그쵸? 이 나블라를 둘이 내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나블라 제곱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결국 이것은 이 미분 연산자 델, 이 녀석을 내적을 두 번 시킨 거죠. 아시다시피 뭡니까? 이 녀석 둘만 곱하고, 요 녀석 둘만 곱하고, 요 녀석 둘만 곱해주면 되죠. 그것을 우리가 기호로 얘네 둘이 곱한다는 건 두 번 사실 이제 미분한다는 의미 같기 때문에 라운드 X, 여기 제곱, 라운드 제곱 이런 형태로 쓰겠다는 것이 얘네 둘을 쓸 때. 그렇죠? 마찬가지 라운드 Y, 이 녀석도 두 번 미분한다는 의미죠. 라운드 Y 제곱, 라운드 제곱 이런 식으로 또 라운드 Z 이렇게 제곱 형태로 쓰겠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 두 녀석은 이제 내적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쵸? 이제 스칼라가 된 거죠. 그치? 자,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 벡터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뭐 전기 산업기사 정도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또 기사에서도 뭐 평균적으로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 문제 정도 이번 단원에서 나오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것도 이어지기 때문에 또 어떤 기본적인 공부하는 단원으로서 사실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내적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 두 벡터의 각을 구할 때, 그렇죠? 코사인 세타는 벡터의 내적을 그 벡터의 크기들로 나눠준 것이었죠. 기억났지? 그리고 그레디언트 V, 이거는 이 스칼라라고 온다고 했죠. 여기에 스칼라의 어떤 기울기, 우리가 경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전위라고 한다면 전위 경도 그랬었고, 나블라 V 이랬었지. 그리고 그때 요 녀석 나블라 이제 기억나죠? 거기에 전위 값이 곱해진 형태로 이렇게 각각 분배가 되니까 이 녀석은 결국 벡터가 되겠구나.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A는 뭐였습니까? 얘는 벡터가 온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스칼라. 다이버전스 벡터의 발산인 거예요. 벡터. 그래서 얘는 나블라 도트 A가 돼서 두 벡터의 내적이 되면서 오호, 이 녀석은 최종 스칼라가 되겠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지. 그 다음은 로테이션 A, 벡터를 우리가 회전시킨다. 그런 의미고요. 컬 A라고도 하고, 이것은 뭡니까? 나블라 크로스죠. 나블라 크로스, 외적을 한 거지. 나블라 크로스 A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선적분을 우리가 면적분으로 바꾼 게 뭐였습니까? L을 S로 바꾼 것이 스톡스 정리였지. S, 스톡스 정리. 그래서 순수하게 A를 선에 관해서 적분한 것을 우리가 A를 면에 관해서 적분하는데 뭡니까? 로테이션, 회전시켜서 해야 된다고 그랬지. 면을 만들려면, 그쵸? 면을 만들려면 회전시켜야 돼. 그렇지? 그래서 면적분을 하는 거야. 그쵸? 와이퍼로 이 면을 닦아내야지. 그치? 로테이션 해가면서. 그리고 면적 적분을 이제 최적 적분을 바꾸는 것이 순수하게 인테그랄 ADS죠. A를 순수하게 면에 관해서 적분한 것은 자, 최적 적분 뭡니까? 바로 V에 관해서, DV에 관해서 A를 하는데 얘는 발산한 거죠. 발산. 그치? 다이버전스 A를 해야 돼. 그래서 자꾸 시각화, 기억을 해야 돼. 아, 이렇게 입체가 만들어졌을 때 얘가 뭐 발산을 해, 밖으로. 그치? 밖으로 발산하는 그거에 대한 최적 적분이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최적, V가 되는 거죠. V. 그래서 V, 발산 정리.
S 스톡스 정리 그랬었죠.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장 벡터 해석을 이론 강의를 마치는데요.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까지 쭉 한번 정리해봤고, 자, 이것이 탄탄해야 뒤에 이제 계산들이 여러분들 익숙해지니까요. 자, 반복해서 봐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챕터 2로 넘어갑시다.